제 베란다 온도가 이렇게 뜨거운 줄은 몰랐어요. 지금이 오후 1시 정도 됐는데요. 베란다 온도가 35.9도, 습도는 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리대 밖은 몇 도인지 하우스 안에다가 이 온도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몇몇 다육이에게 물을 줬습니다.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에게 저는 나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육이 줬냐면, 사실 얘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는 않아요. 얘는 목말라 하지 않는데, 이 레위시아가 뭐 아직 이상이 있진 않지만 어쨌건 얘 물을 줬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물을 안 줬던 이 아틀란티스하고 다솔에게 물을 줬고, 희성에게도 줬습니다. 희성미인에게 물을 줬고요. 그리고 저기 오로라한테도 물을 조금 줬고, 요 지금 애기들 키우는 요 그 화분에다가도 물을 좀 줬습니다. 요 칼란디바 물 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플 딜라이트 심어놨던 거 지금 물을 조금 줬습니다. 여기 오면은 간주 좀 줬고요. 페리도트는 지금 증상이 수상하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그리고 여기 벤바디스 조금 줬고, 여기 와금에다가도 조금 줬습니다. 사실은 얘를 보고 주고 싶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찌글찌글하니 너무 안 돼가지고 물을 조금 줬는데, 얘는 조금 줘서는 되지는 않고요. 그냥 가져가서 저명관수로 그냥 푹 먹일 생각이에요. 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미크로칼립스 조금 줬습니다. 완전히 지금 막 그 공중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그리고 여기 요 그 콩란에도, 녹용에도 물을 조금 줬습니다. 얘도 좀 물 많이 먹여야 되거든요. 콩란을 말리니까 콩란이 약간 끈적거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줄기에. 근데 뭐 요렇게 그냥 살짝 끈적거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막 진액이 막 나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루비에다가도 물을 좀 줬습니다. 저면관수 해가지고 갖고 나온 제 거 우주목인데요. 뭐 지금 계절에 저면관수 위험하다. 근데 당연히 뭐 그렇겠죠. 보통 떼약볕에다가 내놓거나, 그 다음에 뭐 아주 목대가 열인데 저면관수를 그냥 푹 해갖고서는 잘 말리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지만은, 그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면관수를 하더라도 어떤 다육이를 저면관수 해야 되는지, 저면관수 후에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쯤은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것도, 만약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면관수는 그건 위험할 수도 있지만,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면관수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케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저면관수 하고 나서 지금 한 3, 4일 정도 됐어요. 3, 4일 정도 됐고, 담가 놓은 것도 하루 이상 푹 담가놨는데 물 반응을 금방 보이더라고요. 보통은 다육이들이 진짜로 극심하게 말라 있으면 저면관수 한 4, 5일 정도 해야 반응을 하는데, 제 거 하월시아가 그랬거든요. 하월시아 하도 많이 말려가지고. 근데 얘는 딱 담가 놓으니까 뭐 거의 반나절 조금 지나니까 막 바로 생기가 막 돌더라고요. 지금 보면 물이 정말 많이 고팠을 때 그 탁한 색감은 없어져요. 물을 이렇게 잘 먹여 놓으면 이렇게 다시 초록초록하니 예뻐집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니까 우주목, 이런 목대가 약간 야들야들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주목,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다음에 그 아악목, 그리고 염좌, 요런 애들이 물이 고프면 목대가 찌글찌글해지면서 말랑말랑거려지거든요. 그거를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못 봐서 요건 지금 요렇게 얘는 저면관수 해갖고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지금 컨디션은 봐서는 멀쩡합니다. 멀쩡하고요. 이제 봐서 저면관수 하면 안 되는 다육들도 있어요. 여기 러블리로즈 애기들한테도 물 줬습니다. 물방울 지금 막 고여있죠? 지금 한낮인데 물을 줬냐고요? 제가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지금 줬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은 휴일이라서 집에서 쉬는데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육이들한테 물도 줍니다. 얘는 물 줬고요. 그리고 요거 루페스트리 금에도 물을 줬습니다. 여기 루페스트리에도 물을 줬고요. 그 다음 또 누구 물 줬냐면 취솔송 물 줬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취솔송 물 줬고요. 여기
장미허브도 물 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피터 너무 말라갖고 물 좀 줬고요. 여기 홍메인도 물 조금 줬습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물을 줍니다. 이제 딱 보면 얘네들은 물 주는 게 별로야 라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물고픈 티를 안 내는 다육이들, 그렇죠. 얘 칸마리아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아요. 얘도 물을 안 줘도 돼요. 주면 오히려 더 나빠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이 휴멜리스도 그렇고, 요 창도 물 안 줘도 됩니다. 얘도 물 안 줘도 되고요. 얘도 물 안 줘도 돼요. 이 스노우바니도 물 안 줘도 되고, 이 아르제도 물 안 줘도 됩니다. 보면은 요 미인도 물 안 줘도 되고, 요 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샴페인 물 많이 빠졌네요. 샴페인도 물 안 줘도 되고요. 얘는 살짝 물 고픈 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고요. 이 용오리 보세요. 이 용오리는 얘도 물 안 먹은 지 오래됐지만 얘도 물 안 먹어도 돼요. 얘도 지금 괜찮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 안 먹어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물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물 안 먹은 시간이 한 달 이상씩 됐어도 괜찮은 다육이가 있고, 물을 좀 챙겨줘야 되는 다육이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은 품종을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육이 컨디션을 보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대 밑인데요. 드디어 제 거 마디바 입꼬지가 포기했습니다. 뿌리만 나오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갔는데, 그래도 어저께 밤에 봤을 때만 해도 이 마디바 이 색감이, 입꼬지 색감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무름으로 완전 익었어요. 익어갖고 얘가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입꼬지를 도대체 왜 실패할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추측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뿌리가 나오는 부분하고 그 자구가 생성되는 부분의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뭐 식물학자들은 금방 알 텐데 저는 제가 식물학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요. 이런 잎꽂이 같은 경우에 뿌리가 나오는 부분하고 아기가 나오는 부분하고 아주 그냥 가까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잎꽂이 하는데 조금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생강정과 같이 생긴 제 마디바, 얘는 이제 뽑아서 버릴 거고요. 마디바들이 지금 여름에 요런 색감 내고 있는데, 이게 마디바가 여름에 진짜 잠을 자느라고 지금 요런 색감을 내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마디바 제가 마디바 요거 작년 6월 달인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마디바 잎꽂이 성공한 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개 정도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영상이 안 잡히네요. 여기 지금 거미줄이 쉴드를 지금 딱 치고 있습니다. 냅두려고요. 뭐 곤충 날아오는 것보다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방패처럼 이렇게 지금 거미줄이 지금 쳐져 있어요. 내둘 겁니다. 자, 요거는 다시 밖으로 걸어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잎꽂이를 할 때 왜 자구 안 나오고 뿌리만 나오고 말까? 라는 고민은 전 세계 다육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 궁금증이에요. 월드 오브 서큘런트에 이런 주제를 다룬 글이 있는데요. 사실 썩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건강한 잎을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건강한 잎을 떼어내기보다는 일부러 잎꽂이를 위해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스치다가 떨어지는 잎으로 잎꽂이라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전문 농장, 재배 농장이나 돼야지 일부러 잎을 떼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지.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적시물에서 나오는 잎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픈 다육이들, 무너진 다육이들을 가지고 잎꽂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잎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건강한 잎을 채취를 해야 되고요. 채취 시기는 성장기인 봄 혹은 여름에 잎자루 자체까지 포함을 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상처나 질병의 징후가 없는 건강한 잎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제거한 잎은 종이 위에 올려놓고 어둡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에 1, 2일 정도 놓아서 화장점 주변을 말려가지고 이제 뿌리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잎을 심을 용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 용기는 대체적으로 10cm 정도 되는 용기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잎꽂이를 심는 흙은 상토인데 질산염 2와 폴라이트 2의 비율로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잎꽂이를 유도할 때는 질석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잎꽂이 판 용기와 토양이 2.5cm 공간을 남기고 물 뿌리개로 물을 뿌려주고 잎 끝을 이 호르몬에 담근 밝은제예요. 밝은제까지 담근 다음에 밝은제에 딱 담가가지고 3분의 1속 3분의 1까지 파고 흙 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분무를 해주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잎꽂이를 심은 다음에 잎꽂이 관리는 18도씨 이상 일정한 온도 영역 구간에 둬야 되고요. 밝은 장소를 선택하고 4분의 1 정도를 표면에 흙이 마르면 물을 줘요. 10cm니까는 뭐 2.5cm 정도까지 흙이 마르면 물을 주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습도를 좀 유지를 해줘야 돼서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4에서 6주 후면 새로운 싱싱한 잎과 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알고 있죠? 누구나 이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잎꽂이는 왜 뿌리만 나오는 거야? 아까 그 마디바 보셨죠? 왜 그런 거야? 여러 개의 잎꽂이를 도전을 해야지 뭐 실패하는 애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잎꽂이를 일단은 도전을 해야지 실패 확률을 낮춘다고 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잎꽂이는 성장하는 것이 가장 성장 시기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래요. 여름에 휴면을 하는 그 다육들은 가을과 봄에 가장 활발하고요. 겨울 휴면형은 여름에 싹트게 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케베리아의 많은 종들이 철에 휴면을 하기 때문에요. 여름철 잎꽂이는 그닥 그렇게 성공률이 높다고 하지 않네요. 여름 휴면형은 가을과 봄에 잎꽂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다육이들이 뭐 때를 가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에게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잎꽂이는 몇 달이 걸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밝고 건조한 곳에다 둬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사람도 각자 개성이 다른 것처럼 잎꽂이 10개 채취해 갖고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죽고 뿌리만 나고 애기만 나오고 뿌리와 애기가 동시에 나오고 이거는 내가 어떤 조율을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느껴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로 이 잎꽂이가 성공하는 성공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육이의 어떤 그런 선천적인 그런 어떤 요건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시작하시는 다육마님들, 고수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육이 3년차 키워보지만 3년차 키웠다고 해서 더 잘 키우고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해서 잘 못 키우고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무너지는 다육이 개수는 내나 비슷하더라고요. 안다고 해서 이게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다육이 키우다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재능이 없는 걸까? 라고 실망하실 필요도 결코 없습니다. 고수님들도 다 실패하고요. 전업으로 하시는 농장주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죠? 요런 거 이제 잎꽂이로 저희가 기대해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잎꽂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잎꽂이 하는 거지 뭐 일부러 잎꽂이 하려고 떼지 않잖아요. 그리고 웃자란 애들 적심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전 적심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가을까지 우리 버텼다가 해요. 이렇게 웃자라 갖고 밉다고 지금 뭔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금 더 기다려요. 제가 해보니까 적심한 자리가 금방 무르더라고요. 완전 지금 세균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화분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균 천국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을에 무엇인가 도모해 보기로 합시다요. 저는 오늘 토요일 오후네요. 벌써 토요일 오후 소식 여기서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 하우스 안의 온도는 42.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육이가 최대로 견딘다는 52도하고 지금 10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그 젖은 수건을 덮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